저는 그 사탕만 보면 그 옛날 할머니 보물상자 어렸을 때 끓여 먹다가 아버지한테 조 맞아갖고 그다음부터는 별로 이렇게 사탕을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딱 음치합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방금 순간적으로 떨어뜨렸잖아요. 그 음치태. 저기 딱 음치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각자 자기의 어떤 그 아픈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그래서 음치하고 물론 안 먹는 건 아닌데요. 약간 습관 음치하는 게 뭐냐면 이 사탕하고 그 홍시 있죠, 홍시. 내가 홍시 얼마나 어렸을 때 먹고 싶었겠어요, 어린 나이에. 근데 아버지는 나 안 주고 할머니만 주니까 거기에 많은 충격을 받아갖고 약간 홍시도 그래서 요새 먹는데 약간 음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오해를 해. 자기가 줬는데 음치하니까 이 사람이 왜 그러지 막 음치하고 막 그런 것 같아. 요즘 우리 강사님들 교수님들 조끼 입나요? 조끼 아직도 입죠? 예. 그 마지막에 조끼 다 벗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그때 돼서 벗을 것 같아요. 저도 아침마다 올 때 고민스러워요, 지금. 이거 벗어야 되나? 왜냐면 굉장히 그 시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벗으면 여기까지 다 데려야 되니까. 여기하고 지금 여기만 데리고 오는데, 이거 벗으면 다 데리려면 시간상으로 거의 10분은 더 잡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선두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여튼 다 벗으면 그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한번 다 벗을 생각이니까. 꼭 좀 얘기해 주시고. 문제를 오늘 나눠진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자, 거기, 지적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거기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그랬죠? 그 지적공부에 등록 동그라미. 어디에 등록한다고?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뭐할 목적으로,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의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고, 그 다음에 측량 대상이 아닌 것 하게 되면, 일단 거기 뭐가 들어가야 돼, 이거. 합병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합병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뭐예요? 2번에 자 지적측량 수행자는 측량 의뢰를 받을 때는 기간, 일자, 수수료를 기재한 지적측량 줄쳐보세요.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무슨 계획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시도지사 나왔죠? 일단 시도지사 나오게 되면 반지 축척 아니면 아니다 싶어서 X다 보시면 돼요. 항상 자, 반지 추적 아니면 소관청이라 그래서 소관청, 그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국토교통부 장관 6가지,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우리 반지 축척하고 사막도, 그거 아니면 틀렸다 보시면 돼. 물론 이제 적부심사는 기억하고 계시죠? 적부심사. 자, 틀렸다 보시면 돼. 그 다음, 자, 거기 3번에 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뭐하고 이거 합의해서 따로 기간을 정할 제외한 자, 측량 기간은 뭐예요? 5일. 검사 기간은 며칠이라고? 4일이고. 그 다음에 거기 수행자가 보건측량 실시할 때는 시도지사나 소관청의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는다. X. 복현이는 뭐 하지 않는다고? 검사받지 않는다. 복현이는 검사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은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가 자 적부심사 청구 절차는 시도지사는 30일 이내 해부 날짜 며칠? 30일.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는 뭐예요? 30일 이내 심의결 하는 게 아니라 자 며칠? 60일이라 했죠? 60일.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틀렸다. X.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 30일 연장이고, 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인데, 청구인과 이해관계인인데 뭐예요? 통지한 날짜가 7일이고, X. 그 다음, 거기에 6번은 왜 X냐면,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법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188페이지. 자, 촉시 부동산 등기 의미 기능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부동산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그렇게 써 있어요. 부동산 등기 제도는 민법상 물건이죠? 물건의 분류 방법의 하나인 뭐예요? 동산과 부동산 중에 동산이 뭐라고 점유라고 하는 뭐예요? 방법으로 공시하는 데 대응해서. 그죠? 공시라고 하는 이 민법에서 말하는 공시라고 하는 개념은 자, 소유권이 바뀌는 모양을 동산은 뭐예요? 점유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담배 사면 내가 돈 주고 담배 가게에 돈 주고 뭐예요? 담배 사죠? 이 담배라는 움직이는 동산이라는 물건은 자, 뭘 통해서 돈 주면 뭐예요? 물건이 오는 거죠? 점유이전을 통해서 뭐예요? 소유권이 바뀌는 모양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등기라고 하는 뭐예요? 등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자, 항상 그 부동산을 사고 싶은 사람은 뭘 보라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자라고 착각하지 말고 자, 어디에? 등기부에 갑구에 뭐한 사람? 거기 이전 등기된 사람 있죠? 써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소유권자로 확인하고
그 등기부에 뭐 함으로써 이전 등기를 받음으로써 뭐예요? 자, 권리를 뭐 한다? 물건을 취득한다. 그런 개념이지.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의일 일단 뭐예요? 의일 보시면 자, 의일 보시면 부동산 등기란 뭐예요? 부동산 물건에 대한 변동 과정을 국가기관이 뭐예요? 등기관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 기록 나오죠? 그래서 이 등기부는 뭐가 있고 이 표제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표제부는 당연히 뭐예요? 토지나 건물의 표의사항.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토지라면 1번에서 충청남도 소재 땅번호 110원 지목 답 면적 500 자 이런 식으로 소재하고 지번하고 지목하고 면적이 자 표의사항을 쓰고 그 다음에 갑구에는 뭐라고 갑구에는 1번에서 누가 이 땅의 소유권자가 누군가 소유권상을 쓰고 그 다음에 을구에는 뭐예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자 저당권을 설정했으면 뭐예요 저당권 등기 자 땅 빌려주고 돈 받으면 뭐예요 지상권 등기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토지 등기면 이렇게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쓰고 어디 건물 등기면 만약에 뭐예요 지금 이 건물이라 하게 되면 자 어디 경기도 뭐예요 파주시 파주시 금능동 자 100입니다. 100.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뭐 이게 이 건물의 소재고 100이 대지 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철근 뭐예요 철근 콘크리트 뭐예요 슬라브 지붕 이게 건물의 뭐예요 구조입니다. 건물 구조 그죠? 그 건물의 종류를 써야 되겠죠? 그 건물의 종류가 아파트면 아파트 연립은 연립주택 다세대가 없습니다. 이런 건물을 뭐라 쓴다 그랬어요? 이런 건물 상가 건물 아니 근린시설 뭐라고 근린시설 이게 건물 근린시설 이게 건물의 종류예요. 그죠? 그럼 층수가 1, 2, 3, 4, 5, 6, 7, 8 이 10층이죠? 이 건물의 면적이다. 이 토지나 건물의 표의사항 있죠? 그래서 여기 토지나 건물의 표의사항 그 가로 얼굴을 써놨잖아요. 이거 토지 부동산의 현황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뭐예요? 이건 토지 등기부 구조 써 있는 게 이게 구조 건물의 구조 이거죠? 철근 그 다음에 항상 건물 등기면 이 토지 등기면 지번이 중요하니까 여기 도로명 주소 안 써요. 근데 건물 등기면 항상 요 아래 뭘 써요 이거 도로명 주소라고 또 써요. 또 도로명 주소 쓰니까 이 두 가지 대지 지번 주소 쓰고 뭐 쓴다고 도로명 주소 또 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갑구 을구는 갑구는 소유권이고 을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이런 걸 뭐 기록하고 기록 자체가 뭐라고 부동산 등기다 그런 얘기. 자 그럼 이제 거기 이 등기법에서 의해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어디에 그 189페이지에 그 더보기에 더보기 그 부동산 등기법의 등기의 접수 시기며 효력 발생 시기 나오죠? 그 우리가 이제 민법에 자 이렇게 뭐예요 민법 몇 조에 민법 186조에 뭐에 관해서 부동산에 관한 이 부동산에 관한 뭐예요 관한 뭐에 의한 법률 행위로 인한 이렇게 법률 뭐예요 법률 행위로 인한 뭐는 이거 물권 변동 있죠? 물권 변동은 자 뭐 해야지만이 등기해야지만이 등기하여야 뭐 있다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효력이 있다. 자 이렇게 어디에 정해있다? 186조에 정해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이 정해놓은 것을 뭐 하는 거 이거 해석하는 학문이라 했죠? 해석하는 학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뭐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행위 합니다. 누가 하고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예컨대 매매라고 하는 뭐예요? 법률행위 하죠? 그 물권의 변동이라는 건 물권은 뭐예요? 예컨대 대표적인 게 뭐가 있고 소유권이 있고 그죠? 왜? 물권은 물건을 뭐 하는 거니까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뭐라고 지배하는 뭐라고 권리다. 누가? 사람이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지배하는 권리 물건 있죠? 이게 물건이에요 물건.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 갖고 있죠? 자기 땅에 대해서 마음대로 뭐 할 수 있고 사용하고 수익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처분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자기가 사용하고 수익하는 돈이 100만 원인데 남한테 빌려주면 얘가 200만 원 준대. 그 바보가 아닌 다음에 남한테 빌려주겠죠?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가 쓰고 200만 준다는데 그러면 자 타인 토지 타인 남의 토지 남이 타인 남의 토지 위에 뭘 갖는 거 이거 권리 갖는다. 이게 지상권이에요. 그죠? 용익물권자예요. 사용하고 뭐 하는 거예요? 수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 물건을 내 땅에 남의 땅에 남의 땅이지만 뭐예요? 그 남의 부동산을 뭐 하는 거니까 지배하는 거니까 이게 또 뭐라고 이거 물건. 자, 이 물건 무슨 물건이라고 이게 용익물권. 자, 이런 식으로 이 물건이라고 하는 뭐예요? 소유권과 지상권과 지역권과 뭐라고 전세권. 그다음에 근데 저당권. 자, 이 물건에 대해서 변동이 뭔데? 득, 실, 변경한다, 변경. 그죠? 그럼 변경하려면 뭐 하라는 얘기니까? 등기해야 된다, 등기. 등기해야 된다. 등기 안 하면 니네들이 아무리 골백 보면 계약 맺어봤자 소유권이 넘어가, 안 넘어가, 이거.
안 넘어간다. 아니죠. 뭘 해야지만 넘어간다? 등기해야지만 효력이 있다. 물건이 생긴다. 아니죠. 그러면 분명히 뭐예요? 이 민법에는 등기하라 했어요. 등기. 근데 등기를 어디까지 해야지만이 소유권이 바뀌는지 뭐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있다 없다? 없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등기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등기법에서 등기법 6조에 자 등기관이 뭐하고 이게 의사 표시하고 사겠다 팔겠다 뭐하고 의사 표시하고 자 의사 표시했죠. 그래야지만이 등기해야지만이 뭐가 생기는데 물건에 대한 뭐예요? 변동이 생기는데 자 물건이 생기죠. 근데 이 등기 시기가 언제냐 하게 되면 일단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예요? 기록하고 플러스 뭐예요? 식별번호를 표시하면 그 식별번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등기관이 어느 몇 년 몇 월 며칠 내 무슨 등기를 했는지 그걸 표시하는 게 있어요. 흔히 얘기하면 우리가 뭐예요? 그 로그인 같은 거 하죠? 로그인 할 때 자 로그인 할 때 비밀번호나 로그인 할 때 쓰는 거 있죠? 아랍의 숫자하고 뭐예요? 문자 그런 거 식별번호예요. 이런 것은 뭐예요? 어디에는 자 우리가 등본을 띄면 뜨면 우리가 못 봐요. 어디만 써 있는 거 이거? 원본에만 써 있는 거 원본에만. 자기네 내귀에 뭐예요? 등본 뜰 때 그 안 보여준다라고 내귀가 있어요. 그래서 자 등본 교부할 때는 안 보이고 원본에만 써 있는데 이렇게 되면 등기가 뭐가 된다는 게 완료가 된다 아니 완료. 그 완료가 되면 나중에 뭐예요? 앞으로 소급해서 뭘 받을 때 이거 접수시. 이 접수시에 뭐가 생긴다고 물건이 바뀐 걸로 보겠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189페이지 위에 더보기 나오죠? 그래서 접수 시기하고 2번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인데 효력 발생 시기가 중요해요. 그거 별표해 두시고 별표 두시고 뭐라고 써 있어요? 등기관이 등기를 뭐 하는 경우?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뭐예요? 접수할 때부터 효력이 뭐 한다? 발생한다. 자 그래서 이 접수할 때 동그라미. 그 접수할 때가 언제냐 하게 되면 그 1번의 접수 시기가 등기인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등기인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저장될 때 뭐가 된 걸로 접수된 걸로 보겠다. 전자적으로 뭐예요?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접수된 걸로 보겠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등기가 여기 이제 밑에 설명을 잘 해놨는데 쌍가리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하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식별번호를 표시할 때를 말한다. 그런 개념을 자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계속 이게 틀린 답은 아니지만 옳은 문장으로 3년 동안 계속 연달아 나오고 있어요. 그 3년 동안 연달아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한 번쯤은 틀린 문장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일단 뭐예요? 만약에 나온다면 자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예요? 기록하고 식별번호를 표시하면 등기가 완료되는데 그때부터 물건 변동 생긴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해서 소급해서 뭐예요? 접수시에 생긴다. 접수시 생긴다. 이 접수시가 뭐예요? 자 뭐라고? 전자적으로 더 자세히 얘기하면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서 전산정보 뭐예요? 처리 뭐예요? 처리 조직에 의한 뭐예요? 조직에 의하여 뭐 할 때? 저장할 때. 자 저장할 때 뭐예요? 자 물건 변동 생긴다. 한마디로 클릭할 때. 자 우리가 뭐예요? 메일 들어오면 뭐예요? 저장한다고 클릭하죠? 이 클릭할 때 뭐가 생기는 걸로? 자 물건이 변동 생기는 거 본다. 그립니다. 뭐라고 나오면 틀린다고? 등기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물건이 바뀐다 하면 틀리고 자 등기가 완료되면 앞으로 뭐예요? 소급해서 뭐 받은 날짜? 접수받은 날짜. 접수받은 날짜가 물건이 바뀌는 날짜다. 그렇게 꼭 봐두자니.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189페이지 그 용어정이 나오죠? 용어정이 나오는데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맨 뒤에 편성이란 말로 끝나요. 동그라미. 뭐로 끝난다고? 편성이란 단어로 끝나요. 하여튼 등기부는 뒤에 뭐로 끝나야 돼요? 편성으로 끝나요. 편성. 자 편성. 그 외로 알 거 없어요. 그냥 편성이란 단어로 끝나면 등기부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서 그 2번의 등기부 부번은 알아요. 왜? 부번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의 뭐예요? 새끼니까 원본을 복사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번은 뭐예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거니까 부번이 뭐예요? 복사한 거다 보시면 돼요. 그건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등기기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등기기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갖고 뭐라고 표현하면 등기기록은 자 등기기록은 뭐예요? 전산정보 처리에 의해서 입력 이렇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등기부란 1필토지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을 못해 이거. 구분 못하니까 아싸리 머릿속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맨 뒤에 뭐로 끝나야 된다고? 편성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실수 안 하고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냥 등기부라는 것은 무조건 맨 끝에 뭐로 끝내야 된다고? 편성, 묶어놓는 것이다. 편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게 등기부란 편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기능이 나오는데, 자, 방금 아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공시제도는 뭐예요? 자, 그 등기제도 필요성에서 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쌍가리본 뭐예요?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 나오죠?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기능을, 이 등기라고 하는 기능을 뭐예요? 근대법에서 왜 만들어냈냐면,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 국민들한테 뭐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뭐예요? 안전하게 등기부가 없을 시절에는 어떤 놈이 뭐예요? 자, 그 토지 소유자는 서울에 살고 있고, 그 시골 오지에 땅이 있는데, 거기서 거기 사는 사람이 땅을 개간하고 하면서 내 땅이다 그러고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자, 뭘 보고 하라고 등기부 만들어서 등기부 보고 뭐예요? 판단해서 이전 등기 받으라. 그래서 근대법이 만드는 제도인데, 자, 여기서 보다시피 일단 뭐예요? 이 의사표시라고 하고 뭐 등기능이 나오죠? 그래서 민법, 자, 이 기능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뭐에 의한 법률행위로 인한, 이 법률행위란 뭐예요? 물권 변동은, 자, 이게 바로 뭐예요? 효력 발생 요건이고, 그 다음에 뭐에 의해서 법률 규정 나오죠? 이 법률 규정에 의한 뭐예요? 이것은 처분 요건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당연히 뭐예요? 무슨 요건이고, 효력 발생 요건이고, 이건 무슨 규정이고, 처분 요건이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거 대항 요건으로서 임차권과 판매권이 있다는 임차권. 자, 이건 물권이 아니고 뭐라고 이거? 채권 얘기는. 채권은 등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대항력 때문에 등기한다. 그런 개념이지 지금. 그래서 여기 1번에, 자, 쌍가리 2번에 189페이지에 방금 민법 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나오죠? 법률행위나 물권의 득실 변경 뭐하라고 이거? 등기하에 효력이 생긴다고 해서 당사자의 사겠다 팔겠다는 의사표시 외에 무슨 제도가 필요하다? 등기라고 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따라서, 자, 등기는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이다. 써있죠? 그래서 이렇게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게, 두 사람이 뭐라고? 의사표시하고 등기를 해야지만이 네 거로가 성립되니까, 물권, 이게 없다면 네 거로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등기라는 놈은 물권 변동의 네 거로를 뭐예요? 성립시키는 무슨 요건이라는 얘기니까, 성립 요건이다. 성립 요건. 자, 이렇게 성립 요건이다. 자, 그 다음에 분명히 민법 186조에 그래야지만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이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자, 종전에는 의사주의가 답이었어요. 뭐가 답이었다? 의사주의가 시험 문제 답이었어요. 왜? 자, 60년 이전까지는, 자, 두 사람이 사겠다 팔겠다 하게 되면 뭐예요? 소유권이 받겠다. 그 당시는 왜 등기했냐 하게 되면 이 대항력 때문에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60년 이후부터는 뭐예요? 항상 뭐 해줘야 돼 이거? 등기를 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하는 뭐예요? 성립요건주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죠. 이 효력,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민법이 바꾸면 뭐예요? 형법 체계도 바뀌어요. 우리가 이 횡령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배임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들어보신 거 같죠? 횡령하고 배임이라는 걸 들어봤죠? 그러면 만약에 옛날에 60년 이전에 의사주의였을 때는 이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의사주의니까 이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딴 놈한테 뭐예요? 이중매매를 해. 딴 놈한테 또 팔아. 그럼 이중매매가 뭐예요?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그럼 옛날에는 60년 이전에는, 자, 매매계약을 맺으면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럼 남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또 파는 거죠? 그럼 내 물건 또 파는 게 아니라 누구? 남이 물건 팔았죠? 남이 물건 파면 횡령이에요? 배임이에요? 그 생각해보세요. 그 쉽게 생각해보세요. 그 횡령이 내 물건 횡령하는 거예요? 남의 물건 횡령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60년 이후부터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맺죠? 매매했죠? 매매 맺잖아. 그러면 계약 맺으면 소유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뭐 해야 되니까? 등기해야 되지. 그죠? 소유권이 안 넘어간 거. 내 거야, 지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남의 거지. 소유권, 계약 맺으면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남의 거잖아, 남의 거. 남의 거를 또 파는 거죠? 남의 걸 또 파니까 무슨 죄예요? 횡령이지. 응? 지금 몰라도 돼요. 하여튼 그 느낌만, 다르다는 느낌만 알면 돼. 그거 지금 고민할 거 없어요. 그거 고민할 거 없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맺으면 소유권이 안 넘어가요. 등기 안 했으니까. 또 내 물건 있죠? 내 물건 또 팔았어. 그건 무슨 죄야, 이제? 배신된 항의 생기죠. 배임죄. 그러니까. 그게 몰라도 돼요. 횡령과 배임이라는 거 시험에 안 나와. 좀 다르다는 것만 이해하면 돼. 다르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괜히 집에 가서 뭐 다시 횡령 찾아보고 그런 거 찾아보면 안 돼. 여기서 끝내. 몰라서 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 민법의 체계가 틀리면 모두 틀려진다고 형법 체계가 달라진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 그런 것만 이해하시면 되지. 여러분 지금 요번 공인중개 끝나고 무슨 사법고시 볼 것도 아니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민법의 체계가 틀리면 뭐가 달라지니까 형법도 체계가 틀려지니까 그래서 민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민법 열심히 하라는 게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거니까 뭐 세법이든 모든 법의 기초입니다. 행정법이든 형법이든 다 기초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그래서 뭐예요? 지금은 반드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성립 요건이고 뭐예요?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뭐가 끼어들어가냐면 무슨 요건이 아니라는 게 이거. 존속 요건주의가 아니다는 얘기. 존속 요건이 아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 단어가 중요해요. 뭘 외우자고? 존속 요건이 아니다. 이걸 외우자.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써놓으세요. 자, 189페이지 그 밑에다가 크게 뭐예요? 답이라 써놓고 답 뭐가 아니라고?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게 중요해. 답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걸 써놓으라는 게. 그러니까 시험 보다가 무슨 단어가 누렸지면 존속 요건이라는 단어가 누렸더니 그게 틀린 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넘기세요. 자, 넘겨보시면 자, 190페이지 법률 규정 얘기입니다. 법률 규정. 그 민법 몇 조예요, 그건? 민법 187조예요. 187조니까 자, 그건 요새 뭐 시험에 그렇게 우리 시험에 잘 등장하지 않는 거니까 개념만 이해합니다. 그 법률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다. 규정이에요. 그 만약에 자, 이 민법에 뭐 아버지가 갑이란 분이 1번에서 이렇게 자, 소유권 이 갑이란 분이 뭐예요? 사망하시면 뭐가 일어난다 했어요, 이거? 상속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민법 997조에 법에 정해놨어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은 개시된다고. 그 피상속인 사망, 이 피상속이 돌아가시면 상속은 개시되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이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뭐예요? 소유권을 뭐 하는 거 이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우리가 뭐예요? 이게 상속에 한 포괄승계, 승계이기, 포괄승계. 매매를 한 것은 자, 특정 승계고 상속받은 거니까 뭐라고 이게? 포괄승계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등기 안 하고 그냥 살아도 돼요. 그냥 살고 천년만년 살죠? 이 사람이 아버지 이름으로 그냥 살아요. 땅 안 팔아먹으려고 그냥 산다니까. 이 사람 죽으면 병이 있죠? 얘도 할아버지 이름으로 그냥 사는 거야.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 땅에 대한 세금은 누구한테 보내줘요? 자식한테 보내주는 거야. 계속 자식들한테. 근데 왜 등기하냐면 팔아먹으려면 등기하라는 얘기. 팔아먹으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2번 무슨 등기를 이전 등기 원인을 몰해서 상속을 원인해서 뭐예요? 아들내미든 손자든 왜 등기하냐면 등기해야지만이 남한테 뭐 한다는 얘기예요. 팔아먹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요건이라고? 처분 요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뭐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 뭐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문장이 나오면 법률 규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자, 우리 이제 시험 문제에 또 뭐라 그러냐면 앞에 상속인이 공익유수인 그런 말 빼버리고 뭐라고 현행 민법 체계 하에서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취득도 등기를 요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게.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은 뭐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등기 안 해도 취득한다는 게 법률에 의해서 등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팔아먹으려 한다. 무슨 요건이라고? 처분 요건이다. 근데 그 쌍가루 4번 자, 임차권이나 한매권 이게 나오죠? 자, 그러면 임차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자, 뭐가 있다는 게 토지하고 건물이 있다. 건물.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이니까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하고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은한테 뭐예요? 등기 안 하고 이 건물하고 땅 빌려줘갖고 뭐예요? 돈을 받을 수 있다. 아니게요. 그게 바로 뭐라고? 그 임차권이다. 근데 자, 이렇게 뭐예요? 임차권 두 사람이 임차권 무슨 계약을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 뭐예요? 이 갑이라고 하는 건물주하고 뭐예요? 자, 이 땅 주인은 을한테 뭐예요? 이 임차권 등기 없이 그냥 뭐만 받으면 돼요? 땅 사용료하고 건물 사용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예요? 우리 흔히 뭐예요? 주택 그 임차권이죠? 주택 임차권. 이거를 너무 길으니까 그냥 우리가 뭐예요? 전세 하는데 이 전세는 뭐예요? 채권적 전세예요. 주택 임차권이에요. 자, 원래 뭐예요? 전세권이라고 하는 뭐예요? 뭐가 있는데 물건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그건 물건인데 이건 등기권 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전세 하게 되면 이건 뭐라고? 주택임차권, 채권전세. 그러니까 여러분 공인중개사 하시죠? 많이 하시는 분 있으면 이렇게 앉아 계시죠? 손님이 찾아오는데 물어봅니다. 전세 있어요? 물어봐요. 주택임차권 있어요? 물어봐요. 너무 말이 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빨리 얘기하려고 뭐라 얘기한다는 게 전세 얘기한다니까. 전세. 근데 흔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전세는 뭐라고 이거? 주택임차권이라니까. 전세권, 물건이 아니라니까.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하기 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맨날 전세 그게 물건이라 생각 안 하지.
전세란 말은 뭐라고? 주택 임차권이다 이렇게 보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돈 주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런 얘기예요. 땅에 대해서는 1번에서 소유권 못 얻는 게 갑이죠. 자 그러면 등기를 안 해놓으면 임차권 등기를 안 해놓으면 갑이 뭐예요? 제3자한테 뭐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을 팔아버려요. 그러면 이 새로운 소유권자는 을한테 뭐예요? 자 땅 비워라는 얘기예요. 나가라는 얘기예요. 땅 비워. 내 땅이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갑한테 뭐예요?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거야. 계약 맺은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네가 취득한 땅을 뭐예요?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다가 을구에다가 무슨 등기를 맞춰야지만이 1번 임차권 무슨 등기? 임차권 뭐예요? 설정 등기를 맞춰야지만이 이 갑이 뭐예요? 이 갑이 부동산을 뭐예요? 이 병한테 뭐예요? 처분했을 때 이 등기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내가 네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뭐 할 수 있다는 게 주장할 수 있다. 그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게 무슨 효력이라고? 이게 바로 대항력이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게 이게 대항력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응? 그러면 자 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등기한다는 거죠. 권리 취득은 뭐만 맺으면 계약만 맺으면 가능하니까. 어? 근데 이 뭐예요? 이 건물에 대해서는 이 건물은 뭐예요? 이 법이 법이 뭐예요? 정해놨어요. 80년대에 이 전씨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이 정권의 뭐예요? 정권의 그 취약함을 때문에 그 서민들한테 뭐 하려고 인기를 끌라고 무슨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주택임대차법을 만들었어요. 주택임대차법. 그죠? 그 법을 그분이 총각도 안 만들었으면 도저히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국회의원들이 돈 많은데 자기들이 뭐예요? 일부러 그런 걸 자기 목을 재는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들이 죽을래 만들래 이래서 만드는 거 법이에요. 그래서 아마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전시 이분의 뭐예요? 업적을 한번 찾아보라고 아마 하게 되면 무슨 법을 만들었다고? 주택임대차법. 물론 그게 뭐 잘 됐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취지는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만든 법이다.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 이 법을 만들어갖고 주택의 인도 플러스 뭐예요? 주민등록신고. 상가의 인도 플러스 뭐예요? 자 세무서 가서 뭐라고? 사업자등록 하자 사업자등록.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주택의 인도라는 게 서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 뭐라고 이사 와서 그죠? 그래서 계속 또 와서 또 물어봅니다. 그 주인이 그 집주인이라는 얘기죠. 그 집주인이 아니라 뭐라고? 이사 가서 뭐예요? 주민등록 신고 있죠?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주민등록 신고. 그거 아시죠? 동사무소 가서. 꼭 신고하게 되면 자 이거는 뭐예요? 상가 인도하고 그 상가 이게 주인이면 이거는 뭐예요? 상인이게 상가에 이사 가서 뭐예요? 그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하면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우선 면제. 그래서 최우선 면제 의미 이해하시죠? 서울은 9,500만 원이에서 그 반에 1억 또 바뀌었어요? 1억으로? 1억으로 바뀌기 때문에 1억으로 바뀌었으니까 1억에 그 반 정도 있죠? 그 받는 저기가 있으니까 그 최우선 면제고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돼 이제 확정일자. 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이제 뭐 때문에 받느냐면 이건 최우선 면제고 이건 뭐예요? 그 1억이 넘어가면 자 뭘 해줘야 돼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놔야지만이 그 등기부의 저당권보다 뭐예요? 선순위를 유지한다. 그죠? 그러니까 그 계약서 하나 채권이 등기도 안 해놔도 뭐예요? 물건보다 뭐예요? 앞서는 거니까. 이거 훌륭한 법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헌법학자들이 뭐 되느니 마느니 이런 법이 어딨냐 말도 많았던 게 그 얘기입니다. 자, 뭐 때문에 한다고 이건 우선 면제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처음 만들고 문제가 뭐냐면 뭘 해줘야 돼 이거? 점유해야 돼, 점유. 뭐 해야 된다고? 점유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점유해야 되는데 뭐예요? 갑자기 파주에 살고 있는데 회사에서 뭐라고 부산으로 정근 가래. 때려쳐야 돼, 가야 돼? 가야지. 무슨 생각을 해. 때가 어느 때인데 가야지 부산으로. 그러면 이사를 가게 되냐 이사. 그럼 이 이사를 가게 되면 점유를 못하게 되죠. 그럼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만이 뭐가 생기는데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걸 비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우면 이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민법 몇 조에 621조에 임대인의 뭐라고? 임대인의 반대 약정이 뭐예요? 약정이 없다면 이게 나오죠? 이 법조문이 그래서 임대인의 반대 약정이 없다면 집주인이 뭐예요? 집주인이 반대하면 나 못해주겠다면 뭐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동의 안 해주면 뭐 등기 못하는데 그러다 보면 뭐예요? 존속기간이 끝났어. 이사는 가야 돼 이제. 근데 자 돈을 안 줘. 뭐라고 얘기해? 뺏어 나가래.
그럼 이사는 가야 되겠고. 답답하죠? 이 조문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만드는 게 주택 임차권의 뭐예요? 임차권의 등기 명령 제도를 이렇게 만들게 됐다. 법을 개정해서 그 얘기 지금.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이렇게 자, 을구에 뭐라고 이거 주택 무슨 등기 임차권에 뭐예요? 설정 등기를 해놓으면 이 등기해 놓죠? 그 그대로 뭐가 유지되는 거 이거?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아니죠? 그죠? 근데 이 조문에 뭐예요? 집주인이 안 해주니까 주택임차권의 등기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1번에서 뭐예요? 1번에서 자, 이건 설정 등기죠? 네, 계약 맺고 한 거니까. 이거는 뭐라고? 주택 임차권에 뭐예요? 등기 명령에서 등기해 놓은 거죠? 그럼 이렇게 등기 명령에서 등기한 것은 뭐예요? 무슨 효력도 있고 우선 변제 효력도 있고 그다음에 모두 유지되는데 이거 대항력도 유지되는데 자 어디에 민법 621조에 등기한 것은 뭐예요? 대항력만 있다면 두 개가 형평이 맞지 않죠? 또 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금 배우는 게 뭐냐면 뭐에 의한 민법 규정에 의한 자 이거 민법 규정에 의한 자 따라해보세요. 자 민법 규정에 의한 다시 민법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권의 설정 등기도 우선면제 효력과 대항력 효력이 있다. 이제 지금 그거 배우고 있는 거지. 이게 법을 개정해갖고. 원래는 민법에 의한 이 621조에 의한 등기는 뭐예요? 대항력만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법을 개정하고 또 개정해서 여기 말하는 민법 규정이라는 것은 이 621조 얘기하는 거죠, 이거. 근데 이 민법 규정에 의한 뭐라고? 주택, 임차권의 무슨 등기도, 설정 등기도 무슨 효력이 생긴다고? 우선 변제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뿐만 아니라 뭐가 생긴다고? 우선 변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이걸 들었는데 이해가 돼. 꼭 끝나고 병원 가야 되는데 여기 내과 병원에 가고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생겼는지 다시 봐야 돼 이거. 이거 봐야 돼. 지금 이거 하는 이유는 좀 이제 공부하신 분이 이제 지금 자 이게 중개사법 이거 나오죠 이런 거. 민법도 나오지 이런 게 나오니까 이거 한번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확인하는 거니까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일단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다 물권이 아니다. 등기해야지만이 뭐예요? 등기해야지만이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자 채권이니까 뭐예요? 등기하는 이유는 뭐라고? 대항하려고 자기 권리 남한테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지 절대 권리 취득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뭐는 외우라고? 자 우리는 뭐예요?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건 중요해. 그거 외우자. 그다음에 그 특징과 이제 문제점 나오는데 자 중복돼 뒤에 중복되니까 여러분 191페이지 5번 있죠? 자 공신력은 절대 우리나라는 뭐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그것만 받으시면 돼요. 우리는 절대 뭘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뭐예요? 방금 공부한 대로 자 공시제도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공시제도라고 하는 게 있다. 공시의 원칙이에요. 자 공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이거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다.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다. 공시의 원칙은 뭐예요? 뭐하고 뭐를 나눌 때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부동산 나눌 때 동산하고 뭐로 나눠요 이거 부동산으로 나눈다. 동산은 뭘 통해서 점유 이전을 통해서 자 그 물건의 뭐예요 소유권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 부동산은 뭘 통해서 등기 통해서 보낸다. 그 공신의 원칙이라는 공시한 것을 뭐한 거 이거 신뢰한 것이죠. 공시한 것을 신뢰하는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지금 현재 등기부상에 이 소유권자 1번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소유권자인데 자 김사기가 몰래 갑하고 계약 맺은 게 아니에요. 몰래 뭐 실체한 게 없는 거예요. 2번에서 이전 등기 누가 김사기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등기해 갔다는 얘기예요. 그 김사기라는 사람을 믿고 자 소유권을 뭐 했어 이거 취득합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그 얘가 뭐니까 무권리자인 거죠. 그럼 공시한 걸 신뢰했다 하는데 진정한 권리자가 공시한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누가 공시한 거에 대해서 무권리자가 공시한 것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믿었다는 얘기죠. 얘가 무권리자인데 얘 믿고 샀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주면 얘가 문제가 돼. 원소유자가 문제가 되죠. 그럼 얘를 인정해주면 얘가 문제가 되죠. 조건 한 20년 조건 묻고 부동산 샀더니 소유권 취득이 안 된대. 얼마나 열받겠어요 지금. 그죠? 그런데 국가의 딜레마는 그런 얘기예요. 독일 같은 나라는 워낙 돈이 많으니까 뭐예요. 그냥 이런 사람은 뭐예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을 해서 처리해서 보상을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얘는 국가가 만든 등기부를 믿고 샀으니까 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주고
얘는 뭐예요? 원소유권자는 보험제도도 처리해줍니다. 보험으로 이제 손해배상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누굴 보호하는 거 이거 원소유권자를 보호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예요? 뭘 믿고 무권리자가 공시한 등기부를 믿고 뭐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이 취득은 뭐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런 뭐예요? 날씨가 풀리는데도 꽃샘추위가 있는 이런 데 가서 이런 데 가서 있다니 이런 데 가서 그래서 얘가 면회 가서 뭐라 얘기해 이거 사기야. 네가 형사상 책임을 지고 있지만 뭐 문제가 남았으니까 민사 문제가 남았으니까 나한테 손해배상 달라리죠? 얘 배에 얽고 뭐 째라째라하고 그러지 손해배상 안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우리나라에서 구제 방법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 잘 살라는 얘기예요. 보고 잘 사니까 특히 주의할 것은 뭐냐면 예컨대 그 상속 등기된 거 있죠? 그거 꼭 뭐예요? 그 특별법에서 누가 이복 동생이 해놓은 게 많아 그런 거. 그거 잘 봐야 돼 그런 거. 그런 거 잘 보고 여러 명이 상속이 안 돼 있고 한 사람 앞으로 상속이 돼 있는 거 있죠? 그거 확인 좀 잘 해보셔야 돼요. 그거 진짜가 가짜가 확인해 보셔서 해야지 싸다고 막 샀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튼간에 그건 나중에 일이고 우리나라는 절대 뭐라고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절대 예외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으니까 봐두시고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 보냐면 몇 페이지에 194페이지에 자 부동산 등기에 뭐예요? 종류를 봅니다. 왜냐면 거기 무제점과 계산이 이거 쉽죠. 중복되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194페이지 거기 부동산 등기 종류가 나누는데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눠요? 4가지로 나눕니다. 종류를 4가지 나누는데 4가지가 이제 뭐냐면 자 기능상 대상상 분류 그 다음에 뭐예요? 형식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한 분류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효력에 의한 분류 자 이렇게 몇 가지로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등기의 종류를 나누는데 이 종류는 몇 가지로 나눈다고? 4가지. 첫 번째 기능상 대상상 분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내용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형식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효력에 의한 분류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기능상 대상상 분류는 고민할 거 없어요. 그건 잘 안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등기부가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갑부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 표제부 갑부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갖고 이 표제부에 쓰는 내용하고 갑부 권리 쓰는 내용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구분하냐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이 표제부만 두는 등기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동 건물 표제부만 두죠. 그 다음에 자 당연히 뭐예요? 자 예컨대 만약에 어르신 노시는 뭐예요? 노인정이라든가 관리사무실 같은 거 있죠 아파트에. 그거는 뭐만 둬요 또. 이 갑부는 안 두고 전유부분 표제부를 둬요. 그래서 이렇게 표제부만 두는 등기부가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했다 보시면 되고. 거기 내용에 의한 분류 나오죠? 그 내용에 의한 분류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뭐 있냐면 그 내용에 의한 분류가 뭐가 있고 기입등기라고 합니다. 기입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변경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경정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말소등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회복등기가 있고 뭐가 있어요? 멸시등기가 있어요. 멸시. 자 이렇게 내용상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기입등기는 시험 문제 딱 한 번 났어. 한 번 나와갖고 자 사람은 이제 권리적 거리가 있는데 개념만 봅니다. 개념. 그 기입등기라는 내용에 그 뭐라 써있냐면 기입등기란 새로운 등기 원인에서 권리에 발생하는 경우에 어떤 사항을 새로이 등기부에 뭐 하는 거 이거 기입하는 걸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컨대 그 쌍가리본에 뭐가 있어요? 보존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고 이전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고 그 설정이라는 목적이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뭐예요? 보존 이전 설정을 기입등기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이 물건에 대한 물건에 대한 변동은 자 물건에 대한 이거 머릿속에 이걸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물건 변동 뭐라 했어요? 등기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물건이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소유권 그 다음에 재산권 그 지역권 전세권이죠 전세권 자 변동은 득실 변경이에요. 득실 변경입니다. 그 등기하려면 등기부에 등기 목적을 씁니다. 목적. 자 그럼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묻어 넣는 게 답이라고 보존이라는 목적으로 써요. 보존. 그럼 우리가 등기 목적은 등기법 3조에 자 물건의 변동을 일으키려면 득실 변경하려면 등기부에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 목적이라는 건 자 우리가 몇 가지가 있냐면 보존이라고 하는 게 있어. 보존. 근데 이전이라 하는 을구에는 설정이라 하는 게 있어. 근데 이전이라 하는 게 있어. 근데 변경이라 하는 게 있어. 소멸 중에 말소등기가 있어요. 처분 제한 중에 처분 제한이 있는데 처분 뭐라고? 처분을 뭐 하는 거 이거? 처분을
이 제한하는 게 있어, 제한. 이 제한이 보통 압류, 가압류 가처분인데, 우리 시험에는 그 세금 안 내고, 자, 측량 수수료 안 내고, 그래서 압류 등기 들어오는 건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대부분 나오는 게 뭐예요? 가압류하고 뭐라고 이거? 가압류하고 가처분입니다, 가처분. 그러면 이 갑구에 쓸 수 있는 게 최초가 뭐예요? 이게 보존이에요. 항상 지상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인데 뭐가 없어요 이거? 지상권 보존 등기라는 건 없어요. 자, 보존이라는 건 항상 어디에만 쓰는 거 이거? 갑구에만 써요, 갑구에.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설정 등기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없어요. 설정은 항상 어디에만 쓰는 거 이거? 을거에만 써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 임차권. 항상 뭐라고 이거? 설정이라 쓰는 거. 이거 소유권이 아닌 권리. 그러니까 이 보존은 갑구에, 설정은 어디에? 을구에 최초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죠? 그 2번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뭐예요? 소유권을 뭐 하고 싶다는 게 취득하고 싶어요. 취득. 자, 한마디로 물권의 변동을 하고 싶다는 게. 그 갑은 반대로 뭐라고? 갑은 자, 이 소유권을 뭐예요? 소멸시키고 싶어. 돈 갖고. 그럼 이게 바로 물권 변동이에요. 그 물권 변동 등기하라 했으니까 뭐라고?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이 물권이 갑에서 을로 변동하려면 목적을 뭐라 쓰라는 게니까 이전이라 쓰라고. 취득이라 쓰지 말라는 게. 이게 약속이에요. 법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 제가 정한 거예요? 법이 정한 거예요? 법이 이렇게 정해놓은 거.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법이 정한 거. 뭐라 쓰라고? 이전이라 쓰라고. 그죠? 그러면 항상 이 등기부 갑구에는 뭐예요? 보존을 썼으면 갑구에 처음에 보존을 썼으면 그 다음에 뭐 이전도 쓰고 내 뭐라고? 변경 등기도 가능하고 무슨 등기도? 말소 등기 가능하고 가압류 모든 권리에 이 모든 권리에는 다 뭐가 될 수 있는 거 이거? 가압류 가처분이 다 가는 거야. 가압류 가처분. 어디에도 갑구에도 가압류 가처분. 어디에도 을구에도 가압류 가처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해가 되면 말하고 임차권에 임차권에 가압류 등기가 가능하다. 이거 오해 X예요. 임차권에 가압류 등기 가능. 이거 오해 맞는 말이야. 무조건 모든 권리는 다 뭐가 되는 거 이거?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 그럼 여러분 환매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환매권. 도로 사겠다니까. 그 환매권에 가처분 등기 돼야 안 돼요? 되는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권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뭐가 되는 거 이거? 가압류 가처분이 다 가능한 거니까 다 가능. 그럼 공유 지분에 가압류 등기가 가능하다. OX. 오해요.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의 일부라는 게 이게 응용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유권의 일부잖아. 공유 지분이 공유자 소유권의 그 소유권의 일부니까 그것도 권리죠. 표정을 조금만 밝게 합니다. 그 밝게 하시고 무슨 저 영화 보는 것 같아. 그 미라 뭐 그런 영화 보는 것 같아. 자, 표정을 좀 밝게 하시고. 그게 이게 공유 지분도 하나의 뭐예요? 이게 권리라니까 소유권의 일부니까. 그럼 모든 권리는 다 뭐가 되는 거 이거?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 여기도 가압류 가처분이 되고 여기다 이렇게 뭐라고 이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소유권에 대해서 뭐예요? 3번 뭐가 되고 가압류 되고 가처분도 되고 을구에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죠? 그럼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 1-1번 이 뭐예요? 만약에 왜? 자, 병에 대한 저당권 이게 저당권이야. 이순위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 정이야. 그럼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 자 2-1번 이 정에 대해서 뭐예요? 이 저당권에 대해서 뭐 하려면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가려면 당연히 뭐로 하는 거 이거? 부기 등기를 한다니까. 모든 등기부는 다 뭐가 되는 거 이거?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등기 목적이 갑구에도 보존 등기를 필두로 해서 이전, 변경, 말소 뭐예요? 처분 제한 다 가능하듯이 어디 을구에도 무슨 등기를 필두로 설정 등기를 필두로 여기서 뭐가 된다는 게 이전, 변경 등기, 변경 등기 뭐예요? 말소 등기 또 무슨 등기? 가압류 가처분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부의 기입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만 보존하고 이전하고 뭐예요? 설정 등기 이것만 우리가 뭐라고 하자는 게 이거 기입 등기를 하자니죠. 그러니까 나머지 보존하고 설정 이전이 아닌 뭐예요? 변경이니 말소이니 가압류 처분 제한은 뭐가 아니라는 게 이거 기입 등기가 아니다.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등기부에는 뭘 할 수 있다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으면 그다음에 뭐라고 이전, 변경, 그다음에 뭐예요? 말소 등기 5가지. 이게 항상 머릿속에 그리세요. 5가지. 물건이 몇 가지니까 5가지. 채권 빼놓고 5가지죠? 5개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그리고 5개니까 어디에도 갑구에도 뭐예요? 5개의 목적이 있다. 5개 뭐 하는데? 보존. 설정 빼고 보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전. 하나, 둘, 3개 변경. 4개 말소. 그 다음에 뭐예요? 처분 제한. 5개. 을구에도 뭐예요? 5개. 보존 등기 못하니까 뭐부터? 설정, 이전, 변경, 말소, 처분 제한 있죠? 5개다. 5개를 목적이 5개 있다. 갑구에도 5개, 을구에도 뭐예요? 5개. 총 10개가 아니라
원래는 몇 가지인데 6개인데 갑구에 할 수 있는 게 5개란 얘기고 을구에 할 수 있다는 게 5개란 얘기지 총 합해서 10개라고 하지 마시고 목적이 몇 개 있다고 또 5개래. 몇 개라고 6개. 갑구에 보존하고 을구에는 뭐라고 설정 이렇게 6개인데 그 갑구에 5개 할 수 있는 거고 을구에 뭐라고 5개 할 수 있다. 그렇게 머릿속에 그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거 잠깐 이게 그려져야지만이 응용이 무슨 문제가 응용돼도 정리가 돼요. 정리가. 그러니까 어디 모든 갑구에도 그 변경능기라고 하는 게 가능한 것이고 어디에도 을구에도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변경능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을구에도 변경능기. 이해했죠? 자, 그래서 기입등기는 몇 가지만? 3가지만. 6개 중에 3가지. 앞에 거 뭐라고? 보전, 설정, 이전. 왜? 이건 새로운 원인에서 새로운 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있는 거 고치는 거죠? 있는 거 고치고 있는 거 없애버리는 거는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그건 뭐예요? 기입등기가 아니다. 기입등기 정리는 뭐라고? 새로운 원인에서 새로운 권리를 이제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기입등기란 새로운 원인에서 권리 발생이 있는 경우에 어떤 사항을 새로이 등기부에 기입하는 거니까 있는 거 고치는 건 뭐가 아니라고? 변경 뭐예요? 말소 뭐예요? 처분 제한은 아니다. 자, 변경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경등기라는 것은 고치는 거니까 변경등기란 이미 등기부가 행하진 후에 후발적 사정으로 등기사항의 일부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불이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시정하는 등기 고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예컨대 표제부에 뭐예요? 표제부에 자 어떤 사람이 논에다가 집을 져갖고 지금 표제부가 뭔데? 1번에서 답이라는 게 답이. 그러면 여기 이제 충청도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500인데 자 하나 둘 셋 넷 등기부에 등기사항이 몇 개 써 있어요? 이거 4개 써 있죠? 그 4개인데 그 4개 전부가 아니라 뭐예요? 일부에 대해서. 자 그래서 변경등기란 이미 등기가 행한 후에 후발적 사정으로 등기사항 일부라 그랬죠? 후발적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그 핵심어가 뭐예요? 후발적이라는 단어하고 일부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전부가 아니라고 일부 뭐예요? 답만. 답만. 자, 그 땅에다 뭘 줬다는 얘기예요? 집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 집을 줬으면 이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대죠. 근데 등기부는 뭐예요? 답이죠. 전부가 불일체예요? 일부만 불일체예요? 일부 불일체 이걸 뭐예요? 시정한다, 고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 뭐라고? 충청도 지번이 100이고 면적 500이고 답만 뭐로 고치고 대로 고치고 이것만 지으면 되죠? 이게 변경이에요. 변경. 고쳤다는 게. 근데 변경할 때 경자가 뭐예요? 경자가 고칠 경자인데 이 고칠 경자가 뒤에 있으니까 이게 후발적이라는 거예요. 후발적. 그 원래 경정능기라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이 땅이 뭐예요? 원래 처음부터 이 땅이 돼야. 근데 답이라고 잘못 썼죠? 그 처음부터 잘못 쓴 거예요. 그 처음부터 잘못 쓴 거 고치는 건 뭐예요? 경정이고. 고칠 경자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경자가 앞에 있으면 원시적이고 처음부터. 경자가 뒤에 있으면 뭐예요? 후발적이고. 그러니까 원시적 후발적 그렇게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여기도 등기부상에 자 이렇게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에서 파주리에서 왔다는 게요. 그러면 등기부에 이름 있고 주민번호 있고 주소 중에 뭐만 일부인 뭐예요? 주소지만 지금 파주 사니까 불일치하죠? 땅은 충청도에 있고. 그럼 당연히 이 아래 뭐예요? 이 아래 자 이렇게 2-1번에서 자 등기 명인의 뭐예요? 표시 변경등기 한다 변경등기. 그래서 뭐예요? 경기도 파주시 금능동 112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그 일부만 지우면 되고. 이게 후발적이라는 게. 근데 원래 처음부터 뭐예요? 원래 처음부터 신림동인데 쓸 때 뭐라고 산림동이라고 잘못 써서 고치는 거. 그거 경정이라는 게. 자, 이사 와서 고치는 건 뭐라고? 그 변경이고 후발적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하여튼 일부 후발적이면 경자가 뒤에 있으니까 변경. 처음부터 잘못 쓴 건 경자가 앞에 있으니까 뭐라고? 원시적 경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겨보세요. 자, 196페이지. 그래서 여기 경정등기란 등기가 뭐한 후에 행하진 후에 차고 또는 빠트리에서 차고 또는 빠트리에서 유류 빠트려 갖고 잘못 써 갖고 원시적으로 뭐예요? 동그라미 원시적으로 그 일부 동그라미 원시적으로 일부가 실체 관계와 불일치하죠? 그런 등기가 뭐라고? 경정이다. 근데 말소는 자 말소는 보세요. 말소는 우리가 만약에 거기 그 5번에 몇 실 있죠? 그 일부가 아니라 등기부 전체 표제부가 이 땅이 바다가 돼서 없어져 갖고 전부를 다 지우는 거 뭐라고? 멸실. 그 다음에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맺고 이전등기 했는데 이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뭐예요? 이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무효가 돼서 갑이 이등기 말소해달라고 뭐예요? 신청해서 자 이렇게 전부 다 지우는 게 뭐라고 이거 3번 2번 무슨 등기? 이전등기 말소등기. 이게 말소등기.
자, 만약에 을이 뭐예요? 병한테 돈 갚고 저당권을 뭐예요? 전부 소멸하는 거죠? 맞서는 게. 그래서 갑구나 을구 전부를 소멸시키는 건 맞소. 표제부의 전부를 소멸하는 건 뭐예요? 몇실? 갑구 을구의 전체 중에서 뭐만? 일부만 지우는 건 뭐라고? 이건 뭐예요? 변경이에요, 변경. 그죠? 일부가 변경인데, 광의의 변경을, 자,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 건 경정. 그 다음에 후발적 사유가 생긴 건 뭐예요? 그 협의의 변경. 그렇게 따집니다. 광의의 변경을, 자, 협의의 변경과 경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6번의 말세벽 등기는, 자, 신경 쓸 거 없어요. 말세된 것을 뭐 하는 거니까. 회복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그 효력이한 분류 나오죠? 효력이한 분류는 뭐예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 종국 등기의 예비 등기 중에 뭐 가압류 가처분 얘기 나오는데 그냥 가등기만 신경 쓰면 돼요. 시험 문제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 빼는 건 다 뭐라고? 우리가 흔히 뭐예요? 흔히 이렇게 등기부상에 뭐하고 등기부상에 처분 제한 빼놓고 일단 그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나오죠? 그거 다 무슨 등기? 그게 다 종국 등기예요. 그러니까 뭐 시험 문제 날 때 가등기 빼놓고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국 등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